은 애초에 출발하는 길이 다릅니다. 아, 달라요? 다른데 이걸 이제 어떻게 감별해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10시 2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전화 연결돼 있는데 받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산에 사는 김영미예요. 네. 네, 제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1년째 약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약만 계속 먹어도 되는지 이것이 혹시 암으로 발전하지는 않을지 그게 걱정이에요. 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어떠신가요? 네, 기능 항진증이 있다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나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혹이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혹이 있으면 암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서 기능 항진이나 저하가 있는 경우, 특히 뭐 갑상선 염이 있는 경우에 혹이 있다면 꼭 조사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고 잘 조절이 된다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거기 혹이 있다면 꼭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눈으로 직접 이제 들여다 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갑상선에 생긴 그 종양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라면 뭐 제거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일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 외의 것들이 있습니다. 비록 암이 아닌데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기 나와 있는 대로 점점 혹이 자라는 경우 이때는 암의 위험도가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라서 이게 4cm 이상의 크기가 되면 주변을 압박하고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4cm 이상의 경우는 암일 확률도 또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을 기도나 식도를 압박해서 숨쉬기 답답하고 삼키는 게 답답할 때 이제 수술을 고려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목 앞에 이렇게 혹부리 영감이나 이런처럼 목 앞에 툭 튀어나와 보일 때는 역시 또 수술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이건 특이한 경우인데 방사능에 노출되었던 과거력이 있을 때 갑상선이 혹이 있으면 이때는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아까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건데 그레이브스 병입니다. 이때 혹이 있으면 일반 혹들보다 암일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디에 물혹이건 몸에 어디에 물혹이건 주사기로 물을 뽑아버리면 이렇게 딱 말라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뽑았는데도 계속 물혹이 다시 생긴다. 그럼 이것도 역시 수술을 고려하는 조건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제가 무엇이든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들었는데 왜 갑상선이 한 요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나비냉택인데 이게 목에 근처에 딱 있다 보니까 수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의술이 좋아졌으니까 그걸 딱 떼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요만해요. 아까 정확하게 보셨는데 이게 그 갑상선은 몸에서 혈류가 가장 많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혹만 달랑 드러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요. 보통 그리고 한 부분에 암이 의심되거나 이럴 때는 여기에 이제 만약에 혹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여기 있네요. 여기 있다면 이게 하나는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라 주변에 위성처럼 몇 개가 있구나. 예, 모래알 뿌리듯이 흩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반을 절개를 딱 하죠. 반을 절개를 하고 이게 그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절제냐 전절제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따져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험인자는 갑상선암에서는 희한하게도 연령과 나이 그러니까 연령과 성별의 영향을 받는 유일한 암입니다. 남성일 경우에 별로 안 좋고 45세 이상의 나이 그리고 암이 클 때 암이 이제 갑상선하고 피막을 뚫었을 때, 그 다음에 임파선 전이가 있을 때, 원격 전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전절제를 고려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소실되는 그 갑상선의 기능을 보완해줘야 될 텐데요. 약으로 하나요? 예, 약을 드시게 되는데요. 갑상선 전절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약을 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반만 띈 경우에는 이게 암이 아니라면 약을 꼭 드셔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상선 암에서 약을 드시는 건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 기능을 약간 항진을 시켜줘야 암 재발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겁니다. 왕왕 반만 뛰면 약을 안 먹어 암이라 할지라도 약을 안 먹어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조금 위험한 발상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예기치 않게 여러 개의 갑상선 결절과 물혹 사이에서 악성 종양을 발견한 사례자가 있어서 만나봤습니다. 물혹을 방치했다 갑상선암을 발견했다는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생활 속에서 틈틈이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64세 이순덕 씨. 건강을 챙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요? 2007년도에 갑상선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내 몸 건강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부지런한